예,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개인전을 마치고 어, 약간 쉬기도 하면서 또 새로운 작업 연구도 하고 또 다음 일정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심장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저한테만 해당이 되는 걸 수도 있고, 제가 하는 그 개념에만 적용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작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가슴으로 그림을 그린다, 뭐 감정으로 그림을 그린다, 그런 거랑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스스로가 그것을 납득하기 위해서 그런 저만의 뭔가 개념,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걸 만들어 둔 게 있기도 하고, 또 제 신체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좀 심장이 안 좋아서 예전에 좀 그런 일도 있었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심장을 이용을 해서 그림을 그린다는 게 저한테 좀 적용이 되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심장이랑 그 마음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심적으로 아니면 마음적으로 너무 아프면은 그게 심장병으로 이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심장을 마음으로 표현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장으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음, 되게 애매한 문제죠. 내가 몸에서 마음이 어디에 있는 거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우리 몸에서 무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머리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게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할 때 어느 부분에다가 정신을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몸 신체 부위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서 정신을 그쪽으로 집중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정신이라는 게 있고, 마음이라는 거는 확실히 마음도 어떻게 보면 생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마음이 아프면 심장이나 가슴이 저며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떠한 개념을 정립을 시켰냐면은, 저는 그 반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던 거기도 한데, 저는 이성의 끝은 감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뭔가 사랑스럽다라고 느낀다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감정적인 걸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뱀을 보면은 무의식적으로 무서워한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운을 느낀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가 꼭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는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아니면은 그것이 감정의 한 형태로 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서 생각을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몸이 그렇게 작동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하잖아요. 운동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림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 어떤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아주 숙달을 하게 되면은 내가 굳이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건 반사적으로 이게 행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생각을 하고 나서 행동을 하게 되면 늦고, 생각을 하기도 전에 먼저 내 몸이 반응을 한다라든가, 뭐 나의 감정이나 아니면은 마음이 반응을 해서 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그거를 뭐 숙달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게, 약간 좀 신기한 것 중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오지선다에서 처음에 찍은 게 정답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처음 느낌, 실제로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둘의 관계를 결정권을 쥐고 있는 건 여성인데, 여성이 상대방 남성을 어, 판단을 하는데 최 3초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을 하는 게 뭐 객관적이라든지 저 사람의 조건 아니면 키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순간의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되게 뭐 잘생기거나 아니면 조건도 좋고 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 느껴지는 약간의
뭐랄까 찐따미라고 하든지 아니면 말을 좀 어버버한다라든지 그런 느낌만으로도 이 사람 좀 별론데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특히 그것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게 제 그림 같은 추상화 같은 거죠. 얘가 내가 뭔가 이렇게 머릿속으로 아니면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뭔지 알 수는 없지만 순간적으로 봤을 때의 끌림 같은 거. 근데 그것을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에게 쌓여 있었던 거, 그동안 내가 생각을 했었던 거, 내가 그동안 보고 자라왔던 것들이 아마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복잡한 것들을 한 번에 내가 생각을 시간의 순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감정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좀 서론이 길었는데, 근데 이 서론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했었던 것들은 뭐냐면 마음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 마음을 지켜본다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내가 마음을 뭐 움직이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마음이 동요가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생각과 정신, 마음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하는 뭐 이걸 꼭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나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실제로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좀 마음 조절이 좀 쉬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제 작업 개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도 하고 항상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내 안에도 수많은 우주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음이라는 우주가 있고 나의 정신이라는 우주 아니면 육체라는 우주가 있고 아무튼 상당히 많은 우주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내 마음이라는 것도 거대한 우주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제대로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효과를 발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딴 사람을 위로를 하거나 그 사람한테 아무튼 이렇게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저 곁에서 지켜봐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하는 게 중요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저 바라보는 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럼 심장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느냐? 저는 그 순간의 위화감을 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자기의 이렇게 평탄하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평소에 했었던 것들 아니면은 평소에 했었던 습관에 너무 치우쳐질 수도 있으니까 그 분석이나 생각을 하는 것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이성의 끝이 감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순간에 생각을 하는 것보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감성이 내가 굉장히 복잡하게 연산을 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연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했었을 때 그 아주 약간의 위화감이 있습니다. 아주 약간의 위화감.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에서의 뭔가 많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걸 순간순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전부 다 생각으로 잡아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다음에 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위화감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튼 거기까지 생각을 마쳤으면은 그 다음에 제가 했었던 것들은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라는 거는 이제 앞서서 제가 뭔가 단계를 얘기를 했던 것도 다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걸렸었던 것들인데 이 실험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거의 한 20년 넘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뭐냐면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느냐 아니면은 생각대로 가느냐. 물론 어느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제가 아주 많은 실험을 해본 결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제 경우입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하는 게 더 옳았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결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도 때마다 항상 실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저의 어떻게 보면 거의 모든 행동들이 그런 것에 대한 실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말을 함에 있어서 뭔가 행동을 함에 있어서 내가 머릿속으로 이건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건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그런 거 말고 그렇게 아니면은 그런 생각으로 하다가도 마음속에 뭔가 이게 아닌데? 라는 위화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조금 유리한 점이 뭐냐면은 남들은 사실은 심장이 튼튼해가지고 그 위화감이 잘 안 들 텐데 저는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아니어도 그 위화감이 되게 전달이 되어 옵니다. 이 가슴이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잘못 뛰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게 뭐 슬픈 얘기지만 좀 그런 유리함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처럼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시면 안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자주 얘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그림을 그리는 순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물론 그 생각 자체가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생각만으로는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감성이나 감정에 치우쳐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저는 그 감정이 아니라 이성들이 모여 있으면 감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성과 감성의 조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제가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로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몸속에서 순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적으로 평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긴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나 자신, 내 몸과 머리, 생각에서 보내는 시그널 자체가 순간적으로 나한테 오는 심장의 신호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마음의 신호, 약간 순간의 위화감, 어떻게 보면은 여자의 육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사람의 직감이라고 하기도 할 겁니다. 이걸 발달하는 사람은 굉장히 발달이 된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타고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게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그래도 발전을 시키면은 발전을 하는 영역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뭐 쑥맥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연애를 많이 하다 보면은 조금 센스도 늘어나고 뭔가 이렇게 더 감각이 생기잖아요. 그림도 내가 계속 그리다 보면은 그게 감각이 생겨나고 또 특히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또 미술을 하시거나 미술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사실은 그거를 알 거예요. 그리고 내 거는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연예인들을 봤을 때 쟤 감 떨어졌네 이런 거는 굉장히 쉽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 감이라는 게 뭔가 설명을 하기는 힘들지만 다 있는 거죠. 아무튼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아무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집중을 하고 발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순간의 위화감을 무기로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간에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렇게 되면은 하게 된 방향대로만 하게 되는 거를 똑같이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순간의 위화감이라는 게 그때 하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때가 있기도 할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 좀 또 새로운 물감을 하나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그 물감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머릿속으로 계속 그 물감을 사용하는 거를 생각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그렸던 상황들을 연상을 하면서 그 물감 자체를 제 가슴속이나 머릿속에다가 심어 놓으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그렸을 때 들어오는 실시간의 정보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거를 마음 한켠에다가 굉장히 그 트레이닝을 하고 심어 놔야지 나중에 그림을 그렸을 때 걔네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나서 저한테 위화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경우에는 되게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들도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가 계속 그런 뭔가 트레이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마음을 바라보고 있다라든지 새로운 재료나 새로운 캔버스가 있으면 제가 캔버스를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많다 그랬잖아요. 캔버스를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거를 마음에 자꾸 계속 새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러날 수 있도록 이걸 우러난다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도 얘기해 놓고서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처음으로 이거를 전면을 다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내 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말로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작가분들이 아니더라도 이런 거에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뭐 사실은 공감을 하든 안 하든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제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실은 그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꼭 추상뿐만이 아니라 제가 구상 그림을 그릴 때도 사실은 비슷해요. 네. 약간의 단면적인 거 말씀을 예를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의 눈, 코, 입을 그리거나 그랬을 때 눈이 조금만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면은 사람의 인체 비율에서 어긋나는데 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인체 비율이 어긋나는 거는 사실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그림을 보면은, 결과물을 보면 누구나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그 인체 비례를 틀리거나 그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때 객관적인 눈으로 봤을 때 위화감에 집중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형태도 더 잘 맞춰질 수 있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상 그림을 그릴 때도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던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썸네일 만드는 거 가끔 빼고는 구상 그림을 그릴 때가 잘 없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요즘에는 지금 새로운 작품 연구하는 거랑 주요 하는 거는 그 제 500호 그렸었던 그림, 그 와디즈 펀딩, 와디즈에다가 아마 할 것 같아요. 예전에 저랑 좀 인연도 있었고 하니까 펀딩 하는 거 만드는 거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맨날 하던 일들은 계속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지금 밖에는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요. 작업들 다들 잘 하시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